자, 그래서 오늘 배울 게 2단원, 우리 급수입니다. 급수. 급수라는 단원을 배울 거다. 자, 지난 시간에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리미트를 보내는 거를 했어요. 우리 알겠지만 원래 수열이라는 게 처음에 일반항을 배우죠. 맞아요? 그 다음 뭐 배우죠? 일반항 다음 그 다음 뭐 배우죠? 합을 배우죠. 그래서 이번엔 뭘 할 거냐면 합을 구할 겁니다. 어떤 합을 구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일반항에 리미트 보냈잖아. 그럼 이번에 누구에다 리미트 보내겠다? 합에다가 리미트 보내겠다. 우리는 그놈을 급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조사할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우리가 그전에는 어디까지의 항의 합을 구해봤냐면 N항까지 합을 구해봤다라는 거야. 근데 얘를 어디까지 이제 합을 구해보겠다? 점점점 무한히 합을 구해보겠다. 요 놈을 이름하여 급수라고 부르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을 일단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적으면 무한한 합이 되겠다라고 기호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기호를 같은 말을 몇 개를 더 써볼게요. 당연히 요 n은 k로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라고 당연히 써도 되겠고요.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ak라고 적으면 요 n항까지 합에다가 리미트를 보내면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 이해하겠니? 뭐예요? 요거 같다. 맞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 놈을 우리 요 시그마를 또 우리 뭐라고 간단하게 쓸 수도 있었어. SN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요 놈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하면 얘가 전부 다 급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급수. 즉 어디까지야? 무한한 합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이제 이 무한한 합을 구할 건데요. 결국 얘가 합을 구해서 거기다가 뭘 보내는 거야? 리미트를 보내는 거야. 지난 시간에 누구에다 리미트 보냈어? 누구에다가? an의 리미트를 보냈잖아. 그랬을 때 그 리미트 an 값은 수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그랬어. 발산할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 요 값도 우리는 뭐가 할 수가 있냐면 s로 수렴할 수도 있고 또는 어디로 갈 수도 있겠어? 당연히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고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도 되겠고 또는 진동이라고 해서 결국엔 이 값은 발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는 별반 다를 거 없어. 지난 시간에는 요 놈을 구해서 리미트를 냈다면 이번에는 합을 구해서 뭘 해보겠다? 리미트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해볼게. 자, 예를 들어 보자. 즉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요 계산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다 라고 딱 적어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을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우리 뭐라고 줄 수가 있었다고요? 2분의 n 플러스 1이지. 아니 알아 이거?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이제 리미트를 보내면 당연히 얘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가 돼서 저 급수값은 무한대입니다. 즉 발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와.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하겠다?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2분의 1의 k제곱으로 바꿔주고 우리는 또 요 시그마를 하겠죠. 우리 요 시그마를 뭐라고 합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요거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때리면 1-2분의 1의 첫째 항 2분의 1에 1-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리미트 지난 시간에 했죠. 등비 수열의 요 리미트는 공비가 마일과일사 있으면 어디로 가겠다 리미트 보내면 0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분의 2분의 1 그래서 1이 된다라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급수를 계산한다라고 얘기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하나도 어렵지 않겠죠. 뭐만 구할 줄 안다면 너네가 합만 구할 줄 아는데 우리 합 구하는 거 여러 개 있었죠. 뭐 등차 수열합도 있었고요. 등비 수열합도 있었고요. 부분분수도 있었고요. 루트 빼기 루트도 있었고요. 기억해요? 기말고사 범위야. 다들 또 뭐 핑계대면 안 돼요. 뭐 중간고사 범위 이런 거 핑계대면 안 돼요. 기말고사 범위였죠, 다들. 얼마 안 지났어요. 시험 끝난 지. 알았죠? 그래서 우리 다들 합만 잘 구하면 이번 단어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급수의 합을 구하는 걸 해볼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뭘 얘기해 볼 거냐면,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s로 수렴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명제 하나가 있어요. 자,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라는 참인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의미는 뭐냐면 급수가 수렴하면 여기에 리미트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인 거냐면 내가 어떤 수열을 무한히 더했어. 그랬더니 걔가 어떤 딱 하나의 값으로 다 더했는데 하나의 값으로 수렴했다라는 얘기. 하나의 값으로 딱 수렴했어. 막 다 더했는데 하나의 값 수렴했다고. 그럼 원래 그 수열의 일반항은 리미트를 보내면 어디에 가까워져야겠어? 내가 그 수열을 다 더했다고. 무한히. 근데 그게 다 더했더니 어떤 딱 하나의 값으로 갔어. 다 더했더니. 됐어? 그러면 원래 그 수열을 리미트 보내면 어디에 가까워져야겠어? 당연히 0에 가까워져야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당연히 내가 어떤 수열을 무한히 더한 게 그게 딱 어떤 값으로 갈면 마지막에 그 리미트는 거의 어디로 가야겠어? 0에 가까워져야지만 더 이상 합이 안 늘겠지. 느낌을 알겠어? 그래서 요게 항상 성립하는 명제가 되는 거야. 뭐 증명해줄까? 왜 증명을 그렇게 싫어해? 자,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만 살짝 해주면, 자, 얘가 수렴하면 요거 가보자.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요 놈은 우리가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sn 플러스 1의 리미트도 어디 가죠? 요것도 어디로 가요? 얘도 어디로 간다? 얘도 s가 된다. 기억해요? 우리는 n항이나 n 플러스 n항 리미트 값은 같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나는 an의 이제 리미트를 구해볼 거야. 그러면 우리 an은 n 빼기 1로 가자. 이렇게 가면 우리 an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sn 빼기 뭐야? sn-1이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리미트를 보내면 리미트 an인데 결국엔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인데 얘도 당연히 s로 가고 얘도 s로 가니까 항상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 그래서 요게 요 명제의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 약속하는 거야. 이 급수가 수렴하면 항상 리미트는 어디로 간다?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겠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런 거야. 봐봐. 시그마 이런 색으로 간단하게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예를 들어 an-n 더하기 1분의 n의 값이 3이 된다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래놓고 뭘 물어보냐면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얼마입니까를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푼다고요? 아, 얘 급수가 수렴하네. 3으로. 그러면 여기에 뭘 보내면 리미트 보내면 얼마라고요?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 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n 더하기 1분의 n은 0이 된다라고 하면 자, 리미트 n 얼마? 현수 얼마? 리미트 an
즉 1이죠. 우리는 요게 1로 가니까 얘가 1이 된다. 요게 우리가 이 급수를 푼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명제가 지금 참이죠. 그러면 어떤 것도 참이죠? 명제가 참이면 또 뭐가 참이야?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다? 대우가 참이야. 그럼 이거 대우를 한번 써볼게. 얘 대우는 뭐겠니? 리미트 an이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무조건 급수는 뭐 하겠다? 수렴의 반대 뭐? 발산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어떤 수열의 리미트가 0에 가까워지지 않아. 그럼 그런 걸 당연히 무한히 더하면 값이 계속 커지겠다라는 느낌이야. 느낌 받아? 됐어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볼게.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우리 아니 한번 시켜볼까? 아니, 요거 계산해보래. 응? 이거 배웠었죠, 우리. 요거 시그마 계산하는 거. 기억나? 응, 이거 시그마 어떻게 계산했어? 이거 시그마 어떻게 계산했지, 요거? 아, 부분분수. 맞지? 부분분수지, 이거. 어떻게 부분하지? 다들 요거 시그마 어떻게 계산하죠? 요거 시그마. 일단은 이렇게 리미트, 맞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1분의 k라고 하고, 맞죠? 맞아. 요거 이제 시그마 어떻게 계산하죠? 요거 시그마. 아는 사람 선물 줄게. 자, 요거 시그마 어떻게 계산해? 요거 시그마 어떻게 계산했어? 아니, 안 배웠어요. 자, 못 겁니다. 사기꾼. 못 구해요. 알았어요? 이 시그마는 구할 수가 없는 꼴이에요. 알았죠? 계산 못해? 알았죠? 그런데 얘를 갑자기 구하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요게 지금 일반항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 리미트를 보내보는 거예요, 먼저. 자, 얼마죠? 얼마야? 1이죠. 뭐가 아니죠? 0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발산이란 거야. 즉, 우리가 이 급수 중에서 계산이 불가능한 놈들이 나올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니까 막 구하고 있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우리가 배운 거는 등차 수열해야, 등비 수열해야, 부분분수, 루트 빼기 루트, 이게 다야, 우리는. 그거 말고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막 구하라고 하니까 막 시그마도 각각 주고 분자분모 주고 뭐 마음대로 공식 막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얘에다가 뭘 보내본다? 리미트를 보내봐. 그럴 때 뭐가 아니야? 0이 아니면 뭐다? 그냥 발산 이렇게 계산하겠다. 얘를 그래서 일명 발산 판정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궁금하잖아. 그랬을 때 일단 무조건 리미트 AN을 보내봐. 그래서 걔가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라고 구할 거야.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 급수제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이건 대우죠. 자, 근데 위에 거에 역을 한번 써볼게. 역을 한번 써보자. 자, 얘의 역은 뭐예요? 리미트 AN이 어디로 가면? 0으로 가면, 맞아요? 이 급수는 뭐 한다? 급수는 뭐 한다? 수렴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리미트는 0으로 하면 급수 수렴한다. 당연히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참, 거짓. 리미트는 0으로 가면 급수는 수렴한다. 참, 거짓. 참, 거짓. 거짓인가 얘기했겠죠. 자, 명제가 참인데요. 당연히 역은 첨일수의 거짓에는 거짓이 되는 명제야. 그런데 뭔가 맞은 것 같아. 맞는 느낌이죠. 맞는 느낌이라고. 그러면 얘가 틀렸다는 거 보려면 우리 뭐 보여야죠? 뭐 찾아야죠? 발레 찾아야겠죠? 봐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해 줄게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더하기 1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자, 이거 리미트 보내면 얼마로 가요? 0으로 가는 거 맞나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근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라 그러면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에 얘가 루트 k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거고. 됐니? 자,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뭐 해야죠? 한번 유리화하죠. 그러면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풀 위아래 곱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k는 1부터 n까지 얘가 루트 k 마이너스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분의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맞니? 이 마이너스는 그냥 여기다 좀 맞불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거 1항부터 n항까지 쭉 더하면 뭐랑 뭐만 남는 꼴 기억하니? 뭐랑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얼마랑? 1하고 루트 n 더하기 1만 남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뭘 보내야 돼? 리미트를 보내면 자,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죠. 즉, 우리 학생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급수가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결국에 우리는 이 급수가 수렴하면 구하면 되고, 됐어요? 수렴하지 않는 값은 발산이라고 또 적을 건데 일단은 그 값을 보고 수렴인지 발산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 이해해? 그럼 일단은 뭘 먼저 찾아야 돼? 얘가 발산인 걸 빨리 찾아내야 돼. 발산인 걸 찾는 방법은 뭐라고요? 얘가 뭐가 아니란 걸 밝혀라? 0이 아니란 걸 밝혀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발산이야. 그런데 그 급수 중에는 얘가 얼마로 가는 게 있겠어? 얼마로 가는 게? 0으로 가는 게 있어. 됐어? 얘가 0으로 가는 거. 그럼 우리 학생들 어떤 착각한다고요? 구해보지도 않고 수렴이라고 생각한다고. 급수가. 하지만 걔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걔는 직접 내가 뭐 해봐야 돼? n항까지 합을 구해서 뭘 보내봐야 돼? 리미트를 보내서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구해보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 급수를 할 거고요. 급수는 무한하나 얘 기호는 요렇게 쓸 거고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n항까지 합을 구해서 뭘 보낼 거다? 리미트를 보내서 그 값이 하나의 값으로 가면 수렴, 그 값을 구할 거고 얘가 무한대, 마무한대, 진동 가면은 이렇게 발산이라고 적을 거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명제 하나가 있는데 참인 명제, 어떤 참인 명제가 있냐? 급수가 수렴하면 요 리미트는 항상 0이 된다를 알고 있겠고 얘 대우인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이라고 얘기할 거다. 이것을 발산 판정법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급수가 이제 수렴인지 발산한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얘가 일단은 리미트 an이 0이 아닌 걸 빨리 찾아내라. 그러면 얘는 일단 무조건 발산이라고 적어놓고 그런데 여기 리미트가 0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걔는 수렴인지 발산인지 모르기 때문에 걔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n항까지 합을 구해서 뭘 보내봐야 된다? 리미트를 보내서 그 값을 직접 수렴하면 수렴, 발산이라고 구해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게 급수의 내용 전부고요. 자, 이제 또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한번 기본 문제를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하고 기본 문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11번이네. 대표 문제 11번 한번 해볼게. 자, 봅시다. 자,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요.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1번을 어떻게 구하겠니라 그러면 일단은 1번을 시그마로 써야겠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루트 방금 한 거구나.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분의 1 요렇게 일단은 써주는 거다. 시그마 n이랑부터 무한대까지 요렇게 적겠다. 됐어요? 자, 이거 못 적을, 이거 못 적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다 적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한다? 리미트 시그마로 바꾸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분의 1. 그래 놓고 우리 누굴 계산해라? 얘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요 놈을. 당연히 뭘 이용해서? 유리화를 해서. 유리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얘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놈을 뭐 하겠다? 계산을 하겠다. 자, 당연히 계산하면 뭐랑 뭐만 남는다고요? 요 놈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것만 남는다라는 거다. 이거 외우라고 물으면 혹시 안 돼요? 이거 외우라고 물으면 안 되고 이 정도는 알았죠? 그럼 다시 학년 내려가셔야 돼요. 알았죠? 수원 다시 해야 되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리미트를 보내면 어디로 간다?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발산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것도 한번 보자. 자, 2번도 일단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로 쓰는 거야. 시그마 nn1부터 무한대까지의 얘 로그의 요 놈을 갖다 적으면 되겠죠. n항이니까. 근데 이건 일단 뭐 해야겠어? 누가 봐도 통분 때려야겠죠. 자, 통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럼 얘를 합차로 쓰게 되면 빼고 더하기라고 쓰겠죠. 됐어요?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로그의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k 플러스 2라고 쓰고, 그래서 우리 요 놈을 계산하겠다. 자, 우리 시그마 로그 어떻게 계산하니? 라고 물어보면 시그마 로그 어떻게 계산하죠? 시그마 로그는 어떻게 계산하죠? 수정, 시그마 로그 어떻게 계산하죠? 시그마 로그 어떻게 계산하죠? 직접 집어넣어 봐야죠. 공식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부터 집어넣어 봐라? 1부터 집어넣어 봐라. 여기서 쓸게요. 자, 1부터 집어넣게 되면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은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지만 그 더하기는 결국 진수끼리 뭐가 되는 거야? 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대로 3의 제곱분의 2 곱하기 4, 4의 제곱분의 3 곱하기 5, 점점점,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 곱하기는 뭐가 되겠다? 사라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규칙이 잘 사라져야죠. 그래서 사라지게 되면 요렇게 사라지고 요렇게 사라지고 요거 하나 지우고요. 요것도 지우고요. 얘랑 지워지고 얘랑 딱 지워져서 남는 놈은 뭐라고요? 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남는다. 그래서 얘가 2n 플러스 1분의 n이 남겠고요.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뭘 보내야 돼? 리미트를 보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n을 이제 무한히 보내게 되면 결국에는 요 안쪽 거의 리미트가 어디로 간다? 2분의 1이 되니까 답은 로그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로그 2예요. 라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값을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답은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다. 자, 한번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첫째 항인 마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s에 리미트 시그마 sk분의 1을 구하라. 그럼 뭘 구해야 돼? n을 먼저 구할까? 자,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다들 안 까먹었죠, 공식? 자, 써보면 당연히 뭐야? 2분의 n에 2의 2원 더하기 n-1 d가 되겠다. 그래서 2분의 n에
4n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고 n 2n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2로 한 번 더 묶어서 요렇게가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했다가 되는 거죠. 다들 안 까먹었죠? 등차 수열 공식? 안 까먹었죠? 안 까먹었지? 물어보면 안 돼요. 뭐냐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뭐 하냐? 자, 저거에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자, 시그마 k는 3부터겠죠? 3부터 n까지. 여기가 요거에 k 넣어서 2k, k-2분의 2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지워주고요. 자, 우리 또 뭐 하겠다? 부분 분수가 되겠죠? 그러면 항상 앞에 거 요렇게 써서 k-k라고 적어 놓고요. 자, b-a가 얼마가 되니까 b-a가 2분의 1에다가 얘는 k-2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1꼴에 시그마 k는 얼마? 3부터 n까지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이제 다들 기말고사를 잘한 사람들은 바로 얼마다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예. 자, 몇 칸 차이 나는 꼴이야? 2칸 차이 나는 꼴이죠? 맞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안 사라지죠? 뭐뭐 남아요? 얘에다가 모는 거 남겠어. 3는 거랑 4는 거 남아서 1 더하기 2분의 1 남겠고 빼기 맨 뒤에는 여기다가 모는 거랑 n 빼기라고 n는 거 남는 거 맞아? 그래서 여기가 n-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이 남았고 여기에 우리는 리미트가 되기 때문에 리미트는 얘가 빵빵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4분의 3이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안 까먹었어요? 다들? 사라지는 꼴, 2칸 건너 사라지는 꼴, 앞에 2개, 뒤에 2개 남겠죠. 자, 다들 졸리니까 또 밑에 거 풀어보자. 한번 풀어볼게, 하나씩. 자, 그 다음 뭐냐면, 일명 교대급수 판정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합을 구해볼 건데, 예를 들어 어떤 합을 구해볼 거냐면, 요러한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봐봐요. 마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요렇게 요거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시그마로 바꾼 다음에 시그마 공식으로 n항까지 합을 구해서 뭘 보냈다? 리미트를 보냈어. 됐니? 자, 얘들아, 이거 시그마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거 시그마 공식으로 쓰면? 일반항 뭐죠? 시그마 공식 쓰면? 근데 일반항을 구해야겠죠? 요거 일반항 뭐죠? 요거 수열 일반항은? 규칙은 있니? 규칙은 있어? 그 일반항 뭐야, 진우? 이거 일반항 뭐야? 저수열 일반항은 뭐예요? 규칙이 있다며? 마이너스. 자, 얘가 하나의 항들이야. 요렇게가 하나의 항이야. 첫째 항이고요. 두 번째 항이고요. 세 번째 항이고요. 네 번째 항이고요. 다섯 번째 항인 거야. 됐니? 자, 얘는 당연히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홀수항들을 구하고 짝수항들을 따로따로 구해야 돼요. 이 말 이해하겠어요? 즉 홀수항들끼리 규칙이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짝수항에 규칙이 있는 거죠.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홀수항은 2n 빼기 1이라고 쓰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 됐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n 빼기 1분의 1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홀수항들을 일반항. 그리고 짝수항은 일반항이 뭐겠니? 예진이가 졸리니까 불러볼까? 짝수항 일반항 뭐야? 뭐예요? 뭐야?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전에까지는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놈이 나와서 거기에 시그마를 구한 후에 리미트를 보냈어. 그런데 지금처럼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고 홀수항 또는 짝수항 또는 이게 항이 막 3개짜리가 나눠지면서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원래 풀던 대로 풀 수가 없어. 왜? AN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합을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게 중요하더라. 됐죠? 자, 그래서 이런 합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S1, S2, S3, S4, S5, 6 이렇게 해서 홀수항들까지 합과 짝수항들까지 합을 구해보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무슨 얘기냐? S1 얼마니라 그러면 첫 번째까지 합이야.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S2는 여기까지 합이야.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야. S3는 얼마야? 여기까지 합이야.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야. S4는 얼마야? 여기까지 합이야.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거야. S5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S6은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7분의 6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다. 됐니? 그러면 얘 어디로 가?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야. 얘는 얼마니? 요거 뭐야? 요거 뭐야? 요거 뭐겠어? 마이너스 뭐? 2n 플러스 1분의 2n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뭘 하냐면 여기에 리미트를 보내봐. 얘의 리미트를 보내보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가죠. 요거 리미트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뭐 하더라? 같더라. 아, 이렇게 짝수항까지 합과 홀수항의 합이 같기 때문에 저 리미트가 같으면 우리는 뭐 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얼마로? 마이너스 1로.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 문제가 이런 거 한번 가볼까? 간단하게. 이렇게 있어.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이런 게 있다고 만약에. 됐니? 그럼 얘는 마찬가지 일반항을 홀수항, 짝수항을 따로 구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첫 번째까지 얼마? 1. 두 번째까지는 0. 세 번째 1. 네 번째 0. 다섯 번째 1. 여섯 번째 0. 즉 얘는 홀수항들의 합이 1이고 짝수항까지 하면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뭐해? 다르죠. 그럼 이러면 발산이다라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급수는 무슨 얘기냐? 일반항을 구할 수 없는 급수를 구할 때가 생긴다. 그러면서 부호가 뿔마가 바뀌는 문제가 나오면 걔는 우리가 시그마 공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홀수항들의 합과 짝수항의 합들을 각각을 구해서 그 놈의 n항까지 합을 구한 후에 거기에 리미트 값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다. 자, 이번에는 다음 급수가 수렴할 때 리미트 이 an-5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됐어요? 뭐라고요? 이 급수가 수렴한다. 자, 그럼 일단 쟤를 뭐라고 써야 돼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저것에 우리가 일반항 an 더하기 됐어? 뭐죠? 여기 뭐죠? 여기는 뭐죠? 여기는 뭐죠? 2n 플러스 1분의 n이 오는 거 맞나요? 2n 마이너스 1분의 n인데요. 왜? 맞아요? 됐어. 그래서 얘가 뭐 한다고요? 수렴한다라고 나왔다. 수렴한다. 그럴 때 뭘 구하라? 리미트 요거를 구하란다. 자, 우리 뭐 배웠죠? 이 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유일한 명제 하나 알고 있다 그랬죠? 무슨 명제? 리미트
an 더하기 얼마? 2n-1분의 n은 얼마다? 0이 된다를 알고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 자 리미트 a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자 리미트 a는 얼마라고요? 얼마? 찬행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리미트 보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서 마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급수가 수렴하면 얘 리미트가 0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은 또 알아듣는 척 하다가 니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봐봐. 요게 예를 들어 이제 3이라고 딱 나와. 3이라고. 응? 3이라고 나온다고. 그럼 너네 이걸 얼마라고 하는 줄 알아? 이거를? 얼마라고 할 것 같아? 얼마라고 할 것 같아? 얼마라고 할 것 같아? 이걸 3이라고 쓴 애들이 있어. 이걸 이제 3이라고.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 얼마라고 무조건 얘가? 얼마가 됐든 0이라고 적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 숫자랑 상관없이 수렴값이니까 요 리미트는 0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다. 자, 밑에 것도 풀어볼게요. 밑에 거 한번 급수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이제 급수의 성질 가보자. 자, 우리가 알겠지만 리미트 성질 있었죠? 수열의 극한의 성질 있었죠? 리미트 A는 알파로 수렴하고요. 리미트 B는 베타로 수렴하면 K 배한 거, 더하고 뺀 거, 곱한 거 나누는 거 수렴한다. 맞아요? 그리고요. 마찬가지. 자, 급수가 수렴하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연산들을 할 수가 있더라. 즉 뭐야? 아, 요 시그마 AN 더하기 시그마 A를 뭐 할 수가 있다? 합쳐서 계산할 수가 있다. 여기가 같은 시그마면 요거를 합쳐고 요거를 분리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성질이죠. 근데 그거 언제만 쓸 수 있다고요? 수렴할 때만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얘 각각이 수렴할 때만 쪼갤 수가 있고 합칠 수가 있다. 마찬가지 빼기도 쪼갤 수가 있고 합칠 수가 있다.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 마찬가지 요 상수씨는 앞으로 뭐 해서 빼서 계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시그마 성질인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당연하지 않아요. 응? 응? 예를 들어 그냥 자, 이렇게 그냥 나와. 아무 말 없이. 됩니까? 물어봐요.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게. 된다면서요? 안 된다고요. 언제만 된다고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만? 수렴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냥 보기에 옳은 거 고르시오고 나와요. 그럼 애들 뭐 하겠어? 봤던 건데 동그라미. 아니야. 알았죠?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수렴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이 연산들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학생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몇 개만 적어볼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당연히 이런 걸 할 리가 없겠지만 요게 나와. 그러면 애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자, 아니 어때? 이거 어때요? 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돼, 안 돼?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는데 갑자기 계산하는데 이걸 계산이 안 돼. 예를 들어 안 되는 문제 나와. 그럼 갑자기 시그마를 쪼개 곱하기를.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또 이제 말도 안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걸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거를 시그마를 이렇게 줘서 선생님 제가 계산했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그마 계산이라는 것을 되는지 안 되는지 니네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갑자기 너네가 새로운 공식들을 막 발견했다고 하고 막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알았죠? 이런 계산은 세상에 없다. 알았죠? 자, 하나만 더 풀고요. 쉴게요. 자, 그래서 뒤에 거 넘겨서 요거 한번 계산합시다. 자, 급수의 성질. 자, 수렴하는 두 급수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에 대하여 요 시그마는 5고요. 요 시그마는 마이너스 1일 때 얘의 값을 뭐 하라는 거다? 구하라는 거다. 자, 그럼 뭐야? 수렴하는 두 급수니까 얘를 뭐 할 수가 있다? 쪼갤 수가 있다. 마찬가지 얘도 뭐 할 수가 있다? 쪼갤 수가 있다. 왜 가능하다? 수렴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럼 우리는 두 개를 연립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빼게 되면은 당연히 3 시그마 B에는 6이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으니 얘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거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얘가 수렴하니까 요 시그마를 쪼개서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그러면 3 곱하기 요 놈이 얼마? 3 그리고 빼기 요 놈이 2 그래서 9 빼기 2 7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다. 자, 밑에 거 풀고 잠깐 쉽시다. 자, 이번 내용은 자, 급수 중에서 뭘 배울 거냐면 일명 등비 급수를 배워볼게요. 자, 급수라는 게 뭐다? 무한한 합을 급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 등비급수를 배워볼 겁니다. 등비급수. 즉, 등비수열의 무한한 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등비수열을 쓰게 되면 선생님이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점점점 n번째 항 그리고 더하기 점점점 얘가 당연히 뭐야? 등비수열의 무한한 합 등비급수가 되는 거다. 우리가 얘를 계산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 마찬가지 요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1 곱하기 KR에 K마 1제곱에 여기에 리미트를 하는 것을 우리는 요 값을 계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뭘 또 계산해야 돼요? 요 부분이죠. 여기에 시그마를 계산할 거고 요 시그마를 계산하는 게 뭐다? 등비수열의 합이었더라.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마 r 분의 첫째 항 a1에 1마 r의 n제곱이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맞아요. 자, 우리 이거 극한 어떻게 계산하죠? 요 r의 n제곱을 포함한 극한 계산 어떻게 하죠? 범위를 나눴죠? 다 숙제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범위를 나눠요? 4개로 나눠야 된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랑 r이 1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일 때랑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로 4가지 경우로 나눠라.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얘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되겠다? 1마 r분의 a1이 되는 거고 r이 1일 때는 얼마니? 라 그러면 1은 계산이 안 됩니다. 즉 여기다가 다시 1을 집어넣게 되면은 A1들의 무한한 합이 되겠죠. 따라서 뭐가 되면은 발산이 되는 겁니다. r이 마이너스 1인 건 얼마니? 라 그러면 A1 마이너스 A1, A1 마이너스 A1, A1 마이너스 A1의 합이 되는 거죠. 얘도 뭐 하겠다? 발산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은 얘 어떻게 풀어?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발산이기 때문에 전체가 뭐가 되겠다? 발산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한 거냐면 일명 등비수열의 무한한 합을 계산해 봤더니 원래가 이것을 계산할 방법은 n항까지의 합을 구해서 리미트를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그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항상 얼마더라? 1마 R분의 A1이고 이 범위가 아닌 건 전부 다 뭐가 되겠다? 발산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제곱을 계산하래. 그러면 이제 n항까지 엮어서 리미트 보내지 않을 거야. 공비가 4분의 3이네. 여기에 들어가니 얘는 그냥 곧바로 1마 4분의 3분의 3이에요 라고 그냥 바로 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어? 자, 아니 이건 어떻게 계산해? 발산이라고 적는 거라고 이 시키는 시키야. 왜? 요 범위 안에 속하는 거니까. 자, 아니 얼마야? 그렇죠. 요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다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등비수열의 무한한 합은 공비에 의해서 말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냥 1마 R분의 A1으로 구할 거고 공비가 말과 1 사이가 아니라면 무조건 뭐라 그럴 거다? 발산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일명 얘가 1마 R분의 A1으로 수렴했죠. 그럼 얘는 발산이죠. 그럼 이번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지난 시간에는 무슨 수렴 조건이었죠?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고요. 오늘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에요.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은 뭐였죠? R이 말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말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돼요. 자, 실수하겠죠, 분명히. 그래서 AN,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말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등비급수에서의 수렴 조건은 말보다 크고 1보다 작다야. 알겠죠? 다들 아는 척하고 분명히 선생님 또 물어봅니다. 이거 는 붙여요, 안 붙여요? 또 나한테 물어봅니다. 합은 안 붙이는 거야? 일반항은 붙이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자,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더 내용 설명을 하면 자, 결국에는 방금 선생님이 내용한 얘기죠? 얘기한 내용이죠? 요 시그마 등비급수는 수렴하면 1마R분의 A1 요걸 때는 발산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자, 얘가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항이 0 또는 공비가 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A가 0 또는 공비가 말보다 1보다 작다가 된다. 그래서 는이 붙는 거 안 붙는 거를 잘 구별해 줘야 되는 거다. 합은 안 붙고요. 일반항은 붙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5번 가봅니다. 자, 다음 등비급수에 뭘 구하라?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요거에 합을 구하자. 됐어요? 자, 어떻게 합을 구하죠? n제곱, n제곱 뭐 하죠? 합쳐야겠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공비가 말과 1 사이인가요? 그러면 이 합은 곧바로 1마 R분의 첫째야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됐어? 자, 그 다음 갑니다. 또 요거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코사인 n제곱 3분의 파이를 계산하래. 자, 그럼 얘가 의미한 거 뭐라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의 n제곱이야.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 2분의 1.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n제곱과 3분의 1의 n제곱을 곱하니까 6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고 거기에 시그마가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등비급수합에 의해서 1마 r분의 첫째야 6분의 1이라고 딱 구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아, 그래서 우리는 등비급수라는 것은 첫째 항과 결국 공비만 알면 바로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내용이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거. 자,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해보자.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계산하자. 자, 뭐예요? 아, 요 급수가 수렴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얘도 수렴하죠? 그럼 얘를 뭐 할 수가 있다? 쪼갤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쪼갤 거고요.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쪼개놓고 뭐 하는 거야? 각각을 계산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뭐? 등비급수 1마 r분의 첫째야 마이너스 얘도 1마 r분의 첫째 항이라고 바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계산하냐? 하투를 일단 쪼개야겠죠? 그래서 12분의 n제곱분의 8의 n제곱은 4로 나누게 되면 3분의 2의 n제곱이고 더하기 얘가 3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 3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라고? 더하기를 쪼갤 거고요. 그럼 각각의 등비급수를 써서 더하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앞에 거는 1마 3분의 2분의 첫째 양 3분의 2가 되는 거고 더하기 3 앞으로 빼주고 1 빼기 4분의 1분의 첫째 양 4분의 1로 요 급수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유제들. 자, 그 다음 문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가볼게요. 자, 두 등비급수가 있고요. 모두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수렴하려면 뭐다? 공비 4분의 x가 얼마랑 얼마 사이다? 말과 1 사이가 돼야 되고요. 마찬가지 요 급수가 수렴하려면 얘 공비 얼마? x분의 3이 얼마? 말과 1 사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왼쪽 범위는 누구나 알다시피 마사부터 4고요. 자, 혹시 요거 범위 못 구하신 분 있나요? 요거. 자, 요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역수해야죠. 혹시 이런 친구 없겠죠? 역수한다고 혹시 뭐 이런 친구는 없죠? 어때? 아니야? 어디가 잘못됐어? 역수하면 부동 바꾸는 거 아니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따로 해줘야겠죠?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따로 역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뒤집으면 마이너스 1, 3분의 x가 돼서 x가 얼마? 마3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놈도 역수를 하게 되면 3분의 x가 1보다 커서 x가 3보다 크다라고 해서 x는 마3보다 작고요. 3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돼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 뭐 해야 돼? 공통집합이니까 마4부터 4와 그리고 마3보다 작다와 그리고 3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답은 x가 마4부터 마3 그리고 3부터 4라고 답을 적어주면 이것을 우리가 등비급수의 무슨 조건? 수렴 조건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밑에 거 바로 풀어볼게요. 마찬가지 밑에 문제 봅시다. 자, 1번 문제 18번 유형 가보자. 자, 등비급수 활용 좌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의 양의 방향과 OP1이 이루는 각은 30도고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요 pn에 대해서 요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 길이는 전 길이의 4분의 1. 그 다음 길이는 또 그 전 길이의 4분의 1. 그러면서 여기는 60도, 60도, 60도를 만족할 때 점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다. 그림만 좀 띄울까요? 수정이 춥니?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된 거라고요? 처음에 길이는 얼마? 1. 그 다음 길이는 얼마? 4분의 1. 그 다음 길이는 16분의 1. 그 다음 길이는 6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이게 가다가 보면 얼마에 도착한다고요? 그 놈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됐어요? 자, 그럼 일단 요령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좌표들을 구할 거예요. 좌표들을 구해보자. 좌표를 구할 때는 X좌표랑 Y좌표를 따로따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X좌표 첫 번째 좌표 구해볼까요? 자, 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수선의 발을 내리죠. 자, 그러면 여기는 1대2대 루트 3을 이용하면 됐어요? 여기가 얼마고요? 2분의 1이고요. 알죠?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놈의 첫 번째 P1의 X좌표는 2분의 루트 3. Y좌표는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 되는 거는 다들 알겠니? 여기까지는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요놈의 좌표를 구할 거야. 요놈의 좌표는 요렇게 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몇 도가 돼? 또 30도가 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요 길이는 지금 얼마인 상황? 4분의 1인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요놈의 길이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야, 그러면 요 P2의 X좌표는 뭐겠니? P2의 X좌표는 P2의 X좌표 뭐야? P2의 X좌표는 P2의 X좌표는 이렇게 정적일 수가. 자,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얘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 다시 오른쪽 왼쪽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요놈의 좌표는 요놈의 X좌표에다가 요만큼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X좌표죠. Y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이만큼을 뭐 해줘야 돼? 더해주는 거 맞니? 그럼 얘는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 다음 거 얼마인지 혹시 알겠니? 자, 그 다음 좌표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다음 이제 뭐 하겠어? 이 길이를 뭐 해줘야겠어? 더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긴 더하기겠죠. 됐어요? 뭘까요? 16분의 1에 2분의 루트 3 오는 거 알겠니? 여기는 뭐가 올까요? 더하기겠죠. 맞아요? 얼마가 오겠어? 1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거 알겠니? 그 다음은 뭐가 올까요? 빼기가 오는 거 알겠어요? 맞아? 그리고 여기는 4분의 1에 몇 제곱이 오겠어요? 세제곱에 2분의 루트 3인 거 알겠니? 얘는 뭐가 오겠어요? 더하기니? 4분의 1에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인 거 맞니? 이렇게 되는 거다. 됐어요? 아, 이 좌표는 X좌표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했다가 뺐다 더했다가 뺐다가 되는 거고 Y좌표는 계속 더해지는 놈이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어떻게 구하겠니 봤더니 아, 뭐다? 등비수열의 무한한 합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얘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공비가 음수인 거고 얘는 공비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는 얘는 첫 장은 얼마고요? 2분의 루트 3이고 공비가 얼마인?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급수가 되기 때문에 X좌표는 1마R 뿔 4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 X좌표의 극한이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첫째 항 2분의 1 공비가 그냥 4분의 1인 등비급수로서 얘는 1 빼기 4분의 1분의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요놈의 좌표로 써줘야 되는 거니까
얘 계산하면 4분의 5. 그래서 5분의 2 루트 3이 되는 거고 얘가 4분의 3. 그래서 3분의 2라고 하면 얘가 요 좌표의 극한값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좌표를, 좌표 문제 나오면 X좌표, Y좌표를 따로따로 해서 써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하기 꼴 또는 더하기 빼기 꼴을 이렇게 쭉 써가면서 그 결과값이 등비급수니까 첫째 항하고 공비가 얼마가 될지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바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거 한 번에 하고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등비급수의 활용 중에 선분의 길이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OP1은 루트 2일 때요. P1에서의 직선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2라 그러자. 또 P2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P3 그리고 저기가 P4 그리고 P5 이런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요. 뭘 구하래요? 이 길이들의 뭘 구하라는 거다?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를 한번 직접 구해봐야겠죠? 첫 번째 당연히 요 길이를 구하자. 요 길이는 얘가 얼마가 되니까 루트 2가 되면 당연히 요 길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얼마 졸리니까 하나 얘기해볼까? 이 길이 얼마야? 그렇죠. 1이죠? 여기가 1이죠. 자, 그 다음 요 길이 얼마니? 라는 거죠. 얘 길이 여기 1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 돼? 이번에는 다들 알죠? 얼마? 2분의 루트인 거 맞아요? 됐어요? 그 요 길이는 얼마가 돼? 그래서 이 길이 얼마야? 얼마야, 이진? 2분의 1이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길이들의 뭐가 되는 거야? 무한한 합을 구하라는 거다. 당연히 저 길이들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고요. 첫째 항은 1이고요. 공비는 얼마인? 2분의 루트 2다. 그래서 요 합은 1마 R 분의 첫째 항 2분의 1이 만족하는 답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2마 루트 2분의 1이니까 샥샥. 그래서 2마 루트 2분의 1이고요. 유리화까지 해주면 2분의 2뿔 루트 2라고 답을 적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마지막 넓이. 자, 등비급수활용 도형의 넓이야. 아마 등비수열에서 이런 문제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맞죠? 우리 도형 문제 아마 등비수열을 본 적이 있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는 90도인 BC와 AC가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리고요. 그때 요 넓이를 S1이라 그러자. 또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S2다. 그랬을 때 이런 넓이들을 뭐 하라고요? 무한히 더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이 넓이들의 무한한 합을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 넓이들은 당연히 전부 다 닮음이겠어 아니겠어? 닮음인 도형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닮음인 도형들의 무한한 합은 등비수열의 합이 될 거야. 그러면 결국엔 이 넓이들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 등비급수가 될 거고요.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구하면 되겠죠. 뭐랑 뭐? 첫째 항과 뭐? 공비만 구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 첫째 항을 구해줘야 되겠다. 그럼 이건 도형의 성질에 의해서 딱 구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 요 도형의 길을 모르니까 x라고 둬라.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죠. 여기도 x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가 45도기 때문에 요 길이도 뭐가 되겠다? x가 돼서 우리는 xx, 2x가 얼마다? 1이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x는 얼마? 2분의 1이 되겠다. 그러면 뭘 구할 수가 있다? 첫째 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첫째 항은 정사각형의 넓이 4분의 1이 되겠다. 자, 공비를 구할 거야. 여기서 이제 공비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이 진짜로 두 번째 넓이를 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할 필요 없다가 포인트예요. 이 문제 핵심은. 무슨 얘기냐?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얼굴이 있고요. 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얼굴이 조그매지고 코도 조그매져.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얘와 얘의 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럴 때는 우리는 진짜로 얘의 비를 야! 자, 해보면 얘와 얘 지금 비를 구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 이 얼굴의 비를 구했다고 혹시 기억나요? 우리는 얘와 얘의 비를 구하는 게 어려울 거야. 그럴 때는 얘 얼굴의 비로 구한다라는 거야. 이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얘와 얘 면적의 비를 구해야지만 그러지 말고 걔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비를 통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닮음인 삼각형의 길의 비를 먼저 구하면 당연히 요거 대 요거의 비가 되겠고 얘는 당연히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도형의 길이 비가 2대 1이 되는 거야. 그럼 넓이 비는 우리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4대 1이 되기 때문에 이 넓이의 4분의 1 곱한 게 얘가 되는 거니까 공비를 얼마라고 하자? 4분의 1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요게 1마 4분의 1분의 4분의 1로서 답을 내주는 거죠. 내가 백날 이렇게 수업해도 꼭 이거를 이 넓이를 막 구하려는 친구들이 있다. 그럴 필요가 없다가 중요한 거다. 자, 여기까지 한번 유제들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등비급수 활용 순환소수다. 자, 순환소수 언제 배웠었죠 우리? 다들 언제 배웠니? 중학교 2학년 순환소수 배웠던 거 기억나요? 0.12에 닷닷 맞죠? 점점 맞아요? 0.1, 0.12에 점점. 저게 뭐죠? 의미가 0.12에 점점. 이거 어떻게 읽죠? 읽을 때 이거 어떻게 읽냐? 기억나? 네? 이거 어떻게 읽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이거를? 여기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읽지 이걸? 어? 아, 읽지 않나 보통? 0.12 점점 닷닷 어떻게 읽어? 자, 그래서 얘가 알죠? 0.12121212 얘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죠. 요걸 이제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0.12 더하기 0.0012 더하기 0.000012 더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등비급수다. 첫째 항은 0.12. 공비는 얼마? 공비 얼마? 공비 얼마? 100분의 1 맞아요. 그래서 얘는 1마 100분의 1분의 첫째 항 얼마가 되냐면 0.12 100분의 12가 되는 거다.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100분의 99분의 100분의 12니까 얘를 얼마라고 하자? 99분의 10이라고 하는 거였죠. 맞아요? 퀴즈. 자, 이거 얼마죠?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날라다녔다. 순환소수 완전히 기억한다. 이거 얼마죠? 바로 얼마야? 90분의 124 빼기 12. 중학교 2학년을 안 다녔나요? 진우 알아? 아, 기억해? 오, 기억한다 이거를? 그렇게 오래된 건데? 현솔이 기억해? 아, 기억 안 나? 중학교 2학년 때 게임만 했나? 다들 기억해? 순환소수 구하기 요렇게 구했던 거. 그래서 얘도 우리 바로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99분의 12라고 구하죠. 자, 그래서 뭐 구하는 방법은 다들 알겠지만 원래는 순환소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나도 안 구합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방법으로 마찬가지 구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구하는지 혹시 기억해요? 기억나는 사람? 나는 중학교 2학년을 아주 완벽하게 다녀서 혹시 기억나는 사람? 얼마 곱하지 여기다가? 얼마 곱하지 여기다가? 100을 곱한 거 기억해요? 그럼 얘가 12.12121212가 되고
두 개를 빼서 99x는 12가 돼서 x는 99분의 10이었다. 다들 기억해요? 요거 중학교 때 했던 거. 알아? 기억해?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외웠죠. 점 있는 데는 9라고 적고요. 점 없는 데는 0이라고 적어라. 그랬을 때 점 없는 데를 90분의 요 전체에서 점 없는 부분을 뭐하자? 빼면은 계산이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원래 순환소수는 등비급수의 활용으로서 구할 수가 있지만 나도 그냥 저렇게 구하고 실제로 이 순환소수 문제는 다들 그냥 중학교 2학년에서 썼던 방법대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거 문제 풀고 쉽시다. 알았죠?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중단원 1번. 자, 다음 중 수렴하는 급수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당연히 기억은 발산이죠. 왜요? 얘 1항부터 어디까지 마찬가지 n항까지 구하면 어디랑 어디만 남는 꼴이니? 루트 n 더하기 4랑 빼기 루트 4만 남죠? 거기에 리미트죠? 기억은. 맞나요?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겠다. 그래서 기억은 발산이고요. 자, 얘는 3개짜리 우리 분수 기억해요? 어떻게 했는지? 자, 어떻게 하는 거냐 혹시? 자, 저 가운데 거를 앞으로 빼주고요. 얘를 n분의 1, n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적어놓고요. 여기를 부분수하는 겁니다. 얘를 부분수하면 2분의 1에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여기에 지금 얘가 곱해져 있다. 자, 그래놓고 이거 2분의 1을 앞으로 쭉 빼주면서 두 개를 곱한 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얘를 우리가 저 3개짜리의 부분분수식을 바꿔준 놈이 되는 거다. 얘를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할 건데 일단 어디까지 더한 다음에 리미트 보내라? n번째까지 해서 리미트가 되는 거야. 알겠지만 요 시그마도 여기 1부터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 다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어디랑 어디만 남냐면은 맨 앞에 여기다가 1 집어는 1 곱하기 2분의 1과 여기다가 뭐 집어는 n 집어는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이 남아서 여기에 리미트가 되는 거다. 그래서 리미트를 당연히 보내면 얘가 빵이 되기 때문에 얼마다?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급수는 4분의 1로 수렴한다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로그에 마찬가지 더하기는 진수끼리의 곱이 돼서 결국에 저거를 쭉 더하게 되면은 로그에 1 집어넣으면 이 얼마? 1 집어넣으면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점점점 마지막에 n분의 n 플러스 1이고 요 놈의 리미트죠. 선생님이 중간에 더하는 과정들을 좀 생략하면서 하는 거야. 자, 그럼 요게 싹싹싹 로그 n 플러스 1의 리미트니까 어디로 가겠다? 이것도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발산이 되는 거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더해보자. 자, 리을은 요게 하나의 항들이고요. 요것을 더하는 것은 일단 가로를 풀겠죠. 자, 가로를 풀면은 4 사라진다라는 거다. 그러면 일단 어디까지 합? n항까지 합을 구하면 쟤는 일단은 뭐가 남겠니? 2가 남는 거고요. 마이너스 요 놈의 n번장을 생각하자. 자, 요거 일반항 뭔지 알겠어요? 요 일반항 an. 일반항은 뭐죠? n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얘를 n항까지 쭉 더하면 결국에 얘랑 얘가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남는 것은 요 놈과 요 놈이 남아서 얘는 2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에 여기에 리미트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 1로 가기 때문에 얘는 2 빼기 1로 수렴한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알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답은 수렴하는 것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구해주면 됐다. 다들 정확하게 구했나? 네, 찍었나? 자, 그래서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풀었죠? 요거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부분분수 써도 풀었죠? 요거 넘어가 되나? 했니, 현수? 요거는? 자, 그 다음 3번. 자,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리는 요게 3일 때요. 이거 구하라. 자, 우리는 저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보가 있죠. 첫 번째는 뭐다? 리미트 an. 자, 리미트 a는 얼마다?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그마 an을 우리는 뭐라 쓸 수 있어? 리미트 sn이라고 쓸 수가 있다. 얘가 얼마란 얘기다? 3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끝났죠. 저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리미트 an 빵빵. 그리고요, 리미트 sn은 3인데 3, 3. 그러면 둘 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착착.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그냥 5분의 7이다라고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저거 가지고 리미트 an 빵, 리미트 sn은 3이란 걸 알아서 여기다가 이거 빵빵, 요거 3, 3. 그런데 똑같으니까 약분돼서 마이너스 5분의 7이 되는 거다. 몇 명이 못 풀었던데 아주 간단한 거였죠. 자, 밑에 거는 했죠? 밑에 거는 다들 했을 거고요. 자, 요거 마찬가지 삼각함수값만 잘 알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다. 자, 마찬가지 1부터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5분의 1에 코사인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죠. 각변환이죠. 다들 그러면 뭐야? 코사인 3분의 파이인데 몇 사분면? 3, 4분면 코사인 보는 마이너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에 자, 코사인 2파이 더하기 3파이는 2파이가 빵이랑 같으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의 뭐? 세제곱에 당연히 3파이는 누구랑 같은 거야? 그냥 파이랑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다시 더 할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5분의 1에 4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자, 계산했더니 얘가 그냥 얼마입니까? 5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냥 5분의 1에 세제곱 곱하기 그냥 2분의 1이 돼서 전부 다 그냥 어차피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등비 급수가 돼서 첫째 항은 10분의 1, 공비는 그냥 5분의 1인 1마 5분의 1분의 첫째 항 10분의 1로 답을 구해주면 되는 거였다. 아주 간단하죠. 자, 뒤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6번 해보자. 자, 아주 간단하죠. 자, 첫째 항일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급수합 S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두 개의 차가 19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구하라는 거다. 자, S는 뭐예요? 등비급수. 등비급수는 1마 R분의 첫째 항을 등비급수라는 거고요. SN은 등비수열해야 1마 R분의 첫째 항일에 1 빼기 4분의 1의 n제곱을 SN이라고 부르는 거다. 자, 두 개보다 차를 구하자. 자, 그럼 두 개를 뭐 해야 돼? 빼야겠죠. 됐어요? 당연히 얘들아, 등비급수가 클까? n항까지 합이 클까? 급수가 크겠죠. 맞아요.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따라서 차는 항상 양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된다. 자, 알겠지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4죠. 얘는 3분의 4에 1-4분의 1의 n제곱인 거야. 따라서 s 빼기 sn이 두 개의 차이가 되겠고요. 빼게 된다면 빼면은 4분의 3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붙여서 3분의 4, 4분의 1의 n제곱이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192분의 1이 되는 n을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다. 자, 그럼 양변에다가 얼마로 곱해요? 4분의 3을 곱해주면 자, 이거 당연히 3이 약분되면서
3, 6, 18, 3, 4, 12, 6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64는 4의 세제곱, 총 4의 몇 제곱? 4제곱분의 1이 되기 때문에 n은 4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는 문제였다. 됐어요? 다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급수와 수열의 합, 요 차이로 구해주는 거죠. 자, 7번은 너무 간단하죠? 자, 바로 어떻게 하면 돼? 반반 쪽에서 등비급수를 때려주면 되는 거다. 아니, 풀었니? 아니도 7번을 풀었니? 역시. 자, 그래서 어떻게 앞에 거는 등비급수. 공비 5분의 2, 첫째 항 5분의 2, 1마 5분의 2분의 5분의 2. 아주 쉽죠? 더하기. 제도 쪼개면 1마 공비 5분의 3분의 5분의 4.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면 끝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등비급수 수렴하려면 저 공비가 말보다 크고요. 1보다는 뭐 해야겠다? 작아야겠다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2를 전부 다 곱해주고요. 1을 빼주면 마이너스 2, 1 빼주고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곱 2에다가 1을 빼주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1이 되는데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고요. 로그 2의 x제곱이 여기가 3이 되겠다. 요 정도까지는 다들 무난하게 일단은 풀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부등식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 2 빼면 안 돼요. 왜요? 2 뺄 때 뭐가 나와야죠? 2 빼면 어떻게 해야죠? 절대값 붙인 거 기억해요? 2 앞으로 빼면 절대값 붙여야 된다. 그냥 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요 문제를 2를 빼서 풀려면 여기에 절대값 붙여야 된다. 이게 포인트였죠? 우리 요거 하는 거. 기억해요. 자, 그래서 2를 또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로그 2의 절대값 x가 2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는 거다. 아, 이거 뭐야, 멍청이. 3이 뭐야, 2분의 3이 되는 거죠. 멍청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요렇게 보내는 거 기억해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부터 절대값 x가 2의 2분의 3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요거 얼마죠? 우리 루트 2분의 1 그리고 절대값 x 얘가 2루트 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케이스가 두 개죠. x가 모인 거랑 양수인 거랑 x가 모인 거 음수인 상황에 각각의 정수 x들을 구하자. 자, x가 양수면 되는 x는 뭐가 있겠니? 뭐뭐 돼요? 1, 2, 3 안 되나요? 3은? 자, 그리고요 음수일 때는 되는 x 뭐 있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2만 범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총 몇 개가 되겠다? 4개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꼭 절대값 요거 이 나오면서 절대값 해주는 거 기억하죠?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시험 때서는 이 얘기 몇 번 했으니까 로그 2x의 제곱과 이 로그 2x의 그래프는 서로 다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이제 이 문제 뭐 잘하죠? 자, 결국에는 x와 x좌표와 y좌표를 구해주는 거죠. 자, 결국에 이 a좌표와 b좌표를 구해보면은 a는 x좌표로서 처음에는 요 길이가 지금 1이고 요 길이가 7분의 6 얘가 7분의 6의 제곱 얘가 세제곱이죠. 자, 그럼 요 좌표는 처음에는 0이었다가 그 다음은 얼마를 더한 거? 7분의 6을 더한 거. 그 다음은 요게 그대로 적었다가 뭘 더한 거? 7분의 6에 세제곱을 더한 거다. 그러면 또 한 번 쉬었다가 7분의 6에 5제곱을 더하는 거 요게 되겠고요. 자, y좌표는 처음에 얼마? 1.
그리고 한 번 똑같이 됐다가 7분의 6의 제곱을 더한 거 한 번 그대로 적었다가 7분의 6의 4제곱을 더한 거니 결국에는 각각이 등비 급수가 돼서 얘는 1마 첫째야 1마 공비 7분의 6의 제곱분의 7분의 6이 되는 거고 얘는 1마 마찬가지 7분의 6의 제곱분의 얘는 첫째 1이 돼서 요게 A고 B다 라고 구해주는 문제다. 그래서 한 번 쉴 때도 그냥 한 번 쉬었다고 써놓고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을 써서 등비급수로 구하는 문제다. 자, 마지막 또 해보면 이거 너무 쉽죠? 자, 결국에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을 번갈아 붙이는 과정을 한없이 할 때요. 이 넓이들 합을 구하라. 당연히 넓이들은 뭐다? 등비 급수가 될 거니까 첫째 항은 얼마야? 16이니까 뭐만 구하면 되겠다? 공비만 구하면 되겠다. 알겠지만 공비는 결국 요 변의 길이가 4인데요. 이 변의 길이는 얼마야? 요 변의 길이 얼마죠? 2루트 2가 되나요? 따라서 우리는 요 넓이와 넓이 비는 길이비가 4대 2루트이고요. 넓이비는 당연히 16대 8이 되겠다. 따라서 공비는 당연히 얼마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 빼기 2분의 1분의 첫째 양 16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 자, 마찬가지 또 뒤에 5개 해볼게요. 자, 11번. 낙한 거리의 2분의 1만큼 수직으로 튀어오르는 공을 지상에서 20m의 높이 있는 지점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공이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나는 지상 얼마에서 20m라는 높이에서 공을 떨궜다. 아들한테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공을 당연히 여기서 떨구게 되면 처음에 떨군 거리는 얼마가 되겠다? 20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공이 다시 튀어 올랐죠? 그러면 여기가 20m의 2분의 1이 되는 건데 공은 다시 뭐 해야 돼?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가 여기가 떨어져야 되니까 요 놈은 2번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 또 그 다음도 요 놈의 절반만큼만 올라갔다가 절반만큼 떨어져서 올라갔다가 내려간 것들을 더해서 얘는 20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거를 제어하고 나머지 C는 2번씩 나오고 결국에는 여기는 20을 따로 더한 다음에 이것들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가 2번씩이니까 2로 묶어놓고 2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에 무한한 합이니까 등비급수로 1마 R 분의 첫째 양 요거 얼마? 10이다 라고 구해서 요게 20 곱하기 2 40이니까 그래서 60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공비 2분의 1의 첫째 항을 20을 쓰는 불상사는 발생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알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꼭 떨어뜨려서 올라가는 이 그림을 떠올려야 된다. 답 이렇게 쓰면 엄청 많겠죠? 그렇죠? 이렇게 틀린 애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수열 AN에 대하여 A1은 4고요. 요 값이 알파일 때요. 시그마 AN은 베타일 때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여라. 자, 우리 먼저 알파부터 선생님 구해볼게요. 저 알파는 어떻게 구하냐면 급수가 뭐하죠? 수렴한다. 그럼 우린 뭘 알아요? 리미트 AN은 얼마다? 0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전부 다 리미트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를 보내면 자, 당연히 요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빵빵 빵이 된다라고 아는 거다. 그래서 알파는 얼마다? 빵이 된다라고 아는 거다. 그래서 알파가 빵이면 자, 요 놈을 정리해 볼까요? 무슨 수열 점화식? 무슨 수열의 점화식? 무슨 수열의 점화식?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 되는 거다. 공비가 얼마인? 3분의 2인. 첫째 항은 얼마인? 4인. 그럼 등비 수열의 무한한 합, 등비 급수가 되기 때문에 베타는 1마 R 분의 첫째 항 4 요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더라. 조금만 알면 되게 쉽죠, 문제들이. 맞죠? 뭐 쓸 것도 없고 심플하게 딱딱 풀린다. 자, 13번 가보자.
자, 두 급수가 주어져 있어요. 시그마 A에는 알파로 수렴하고요. 시그마 NA에는 베타로 수렴할 때요. 얘를 알파, 베타 나타내라. 자, 아는 시그마, 모르는 시그마. 아는 시그마, 모르는 시그마. 모르는 시그마죠. 자, 우리 모르는 시그마 나오면 어떻게 푼다? 모르는 시그마 나오면 어떻게 푼다? 모르는 시그마 나오면 어떻게 푼다? 일일이 써본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좀 써봐야 됩니다. 왜? 항상 핵심이죠. 모르는 시그마는 써봐라. 갑자기 새로운 거 만드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의 제곱 곱하기 A1 빼기 A2, 2의 제곱 곱하기 A2 빼기 A3, 3의 제곱 곱하기 A3 빼기 A4, n번째는 n의 제곱에 an 빼기 an 더하기 1. 그래서 n항까지만 선생님은 좀 써봤어요. 됐어요? 자, 그럼 얘는 1의 제곱 곱하기 a1 더하기, 자, 얘와 얘를 계산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a2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놈은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a3가 되겠고, 그 다음은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에 A4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3이 나오죠?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5가 나오죠? 자, 얘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7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 놈을 다시 시그마로 정리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빼기 1 an이 된다라고 바꿔줄 수가 있다. 아, 모르는 시그마는 일일이 나열해서 그 값을 다시 찾은 다음에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은 얘가 수렴하고요.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얘를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an과 마이너스 시그마 a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베타. 얘가 뭐? 알파. 그래서 2베타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그래서 우리 수학 1에서도 그랬죠? 모르는 시그마 나오면 일단은 나열해봐라. 좋아요. 그래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14번 문항. 자, 기니디. 자, 기억 맞아요? 아니에요? 기억? 맞아, 아니야, 기억? 맞죠? 자, 수렴하면 4층 연산으로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만들면 수렴하는 거야. 자, 두 개를 뭐하면 얘가 만들어져요?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거 맞아요. 수렴하면 얘를 가지고 더한 값은 합칠 수가 있거든. 맞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끼리 합쳐서 얘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자, 요거면 요거냐? 우리 뭐 알아요? 리미트 AN도 0이고요. 리미트 BN도 0이야. 그러면 당연히 리미트 N 0이고 리미트 BN 0이면 두 개를 곱한 리미트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얘도 맞다가 되는 거다. 자, 등비 급수가 발산하면 두 개를 더한 거에 리미트는 0이 아니냐? 등비 급수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An의 공비를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 잡을 거고요. Bn은 그냥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내가 1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등비급수는 공비가 마이너스니까 발산이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의 n제곱과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얼마야? 0이죠? 아, 그래서 0이 나올 수가 있는 발레이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좀 발레를 외워주셔야 돼요. 저 등비급수가 발산할 때 더해서 0이 되는 발레 유일합니다. 저거를 외워줘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시험에도 이제 기니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기니디 문제가 나올 거다.
자, 마지막 하나 하고요. 밥 먹으러 갑시다. 자,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 자, 저놈을 구하라는 거다. 자, SN은 뭡니까? 얘를 나눠줘야겠죠? 3의 N마일 제곱으로 나눠줘라. 자, 그럼 답은 얼마야? 3 마이너스 3의 N마일 제곱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뭘 구해줘야 돼? AN. 그럼 일단 이거 가지고 뭘 구해야 돼? AN을 구해야겠죠? AN은 뭐다? SN-SN-로 구하자. 그러면 3-3의 N마일 제곱에서 빼겠죠? 3-3의 N마 2제곱분의 1을 빼는 거다. 그러면 얘는 얘부터 쓸까요? 3의 N마 2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의 N마 1제곱분의 1 요 놈을 AN이라고 부르고요. 자, 묶어줄까요? 누구로 묶지? 누구로 묶는 게 낫지? 이게 낫나? 아이씨, 뭘로 묶지? 뭘로 묶어? 이거 묶어볼까? 자, 그래서 이로 묶으면 3의 N마 2제곱분의 1로 묶으면 1 빼기 이게 뭐가 와야 돼? 3이 와야 되나? 아, 멍청인가? 잠깐만. 머리 안 돌아가는데? 잠깐만. 3분의 1이 와야 되나? 아이씨, 멍청이네. 맞죠? 멍청이.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2에 3의 N마 2제곱분의 1이니까 다시 이쁘게 쓰면은 3의 N마 1제곱분의 2라고 구할 수 있다. 이게 AN이다. 하지만 우리 A 몇 N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2N이니까 여기 N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2N을 쏙 집어넣게 되면 얘는 3의 2N마 1제곱분의 얼마다? 2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뭐야? 등비수열의 무한한합, 등비급수다. 아니, 이거 공비 얼마? 99999? 33333? 미안하다.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그렇죠. 뭐야, 그럼 뭐야? 공비 3분의 1? 3분의 2? 9분의 2?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자, 9분의 1이죠? 공비는. 첫 장은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어서 3분의 2, 맞죠? 3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공비 9분의 1, 첫 장은 1 넣어서 3분의 2다. 이게 공비잖아. 요게 공비인데 역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